안녕하세요. 저는 물리치료사 박상영입니다. 이제 카페에 올리신 글을 보고 좀 되게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제 물리치료사 입장으로서 그 깔창이라든가 다리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. 뭐 모든 사람한테 당연하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인솔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서 뭐 그 깔창을 해야 되는지 과연 하지 말아야 되는지,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집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. 최대한 그 쉬운 용어와 쉬운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혹시라도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뭐 쪽지를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좀 더 그 그림을 보고서는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PPT 화면으로 바꿔볼게요. 1번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.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다리 길이가 같은 사람이에요. 2번은 다리 길이가 같은데 측만증이 있어요. 이제 지금 표현하는 다리 길이라는 거는 뼈의 길이를 얘기해요. 실제 뼈의 길이. 단지 이 위에서 골반이 틀어지거나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람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 다리 뼈 길이가 같은데 단순히 외형상 보이는 그 길이가 다르다고 해서 이 높이를 바꿔버리면요. 한마디로 이렇게 한쪽에다가 인솔을 넣어서 이 골반 높이를 맞춰주겠어 라고 하고서는 인솔을 깔아버리면은 이 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. 대부분은 커브가 악화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인솔이나 이런 깔창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이 실제로 다리 뼈 길이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전, 상, 장, 골, 극이라고 해요. 여기는 안쪽 복사뼈고요.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일단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. 그러면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져보면은 뼈가 톡 튀어나와서 잡혀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내측 복사뼈까지의 실질적인 다리 길이를 재보시는 거예요. 양쪽을 쟀을 때 같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뼈 길이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. 다르다?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죠. 양쪽에 길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요. 그리고 하나 더,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양쪽을 굽혀 놓고 다리를 서로 같이 길이를 맞게 해 놓고요. 이 지금 녹색 줄자가 있는 부분에서 어느 쪽 무릎이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. 한쪽이 튀어나와 있다? 그러면은 이 대퇴골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이 대퇴골에 뼈의 길이가 차이가 있는 거고, 이 위쪽에서 무릎이 한쪽이 툭 튀어나왔다? 그러면 이 정강이 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실질적인 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솔을 해주는 게 좋죠. 뼈의 길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여기에서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, 학생은 뼈 길이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다리 길이가 차이 나 보이게 하는 그 척추를 바로잡는다거나 골반의 뒤틀어짐을 바로잡아야지 인솔은 오히려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측만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예요. 족부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이 깔창이 뭐 전족부에 들어가야 될지 후족부에 들어가야 될지,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발의 압력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서는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라서 배제를 한 거예요. 오로지 측만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발밑에다가 이런 그 나무 발판을 놓고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. 이 그림은 슈로스라고 하는
그 측만증 운동에 대해서 나온 그 책에서 가져온 거고,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측만증이 커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골반은 지금 이 왼쪽으로 빠져 있는 거고요. 이런 사람한테 다리 길이나 골반의 높이를 맞추겠다고 이 발판을 이렇게 대버린 거예요.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, 이 흉추는 커브가 좀 감소한 것 같으나 이 요추에서는 커브가 더 증가해서 골반이 반대쪽으로 빠져버리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판이 또는 깔창이 좋지 못한 효과를 가져온 거죠. 마찬가지로 이분은 허리의 커브가 이렇게 있고 골반이 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타입의 측만증이에요. 이런 분한테도 마찬가지로 발밑에다 이렇게 무릎 발밑에다가 이 나무 발판을 대본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옆구리와 팔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시면 돼요. 간격이 이렇게 좁아졌다는 건요, 골반이 더 빠졌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골반의 높이를 맞춰주겠다고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다리 길이 차이를 보고 발밑에다가 어떤 발판을 댔더니 더 커브가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진짜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.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단순히 다리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깔창을 넣었다, 인솔을 넣었다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측만증의 커브를 더 악화시키거나 골반의 변이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리 길이를 직접적으로 재보는 과정을 갖고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, 그러니까 실질적인 뼈 길이의 차이가 있다 하면은 인솔을 꼭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. 하지만 뼈 길이의 차이가 없다? 그러면은 인솔은 좀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. 사실 이제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네. 여기까지가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인솔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. 혹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다시 또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시 또 답변을 드릴게요.